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어변성룡의 운세입니다. 이 어변성룡의 운세는 2018년 4월 30일자 조선일보 조영훈 칼럼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칼럼을 다 읽어드리고 제 풍수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영훈 선생은 지금까지 조선일보에 1141회 칼럼을 써왔습니다. 저도 이 칼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참고로 해서 재연구하고 많이 관련을 지어봤을 때에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조영훈 선생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럼은 이렇습니다. 어변성룡의 운세. 인간사에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예언이 빠질 수 없다. 일제감정기라고 하는 암울한 시기에 소태산 박중빈은 조선에 어변성룡의 운세가 오고 있다라는 예언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박중빈이라는 분이요, 1943년에 작고하셨으니까 해방 5년을 앞두고 먼저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 어변성룡이라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어간다는 뜻이랍니다. 당시에 먹물이 많이 들어갔던 식자청들은 일제의 지배가 최소한 100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희망이 없다고 보았고 모두가 낙담했던 시대였다. 그러던 시기에 어떻게 이처럼 미래를 낙관할 수 있었을까? 미래 예측에 있어서 먹물과 영발의 노선이 분명히 갈리는 시점이 일제강점기였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던 해방이 끝내는 왔고 6.25라는 비극적 전쟁을 겪기는 하였지만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그렇죠. 6.25가 1950년도에 전쟁이 발발해서 53년도에 끝을 냈죠. 그러니까 6.25를 통해서 더더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게 더 되었죠. 그러니까 아주 폐허가 됐던 나라가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이렇게 극적인 그 발전을 했다는 것을 썼는데요. 자, 소태산 말대로 성령이 되어온 것 아닌가. 공부를 좁게 하면 한국의 역사와 미래에 대하여 자학사관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고 툭 터진 공부를 하면 성룡사관을 품게 되는 게 아닐까.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는 어변성룡의 사고방식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선 고대 국가 가야의 상징이 쌍어문이다. 물고기 두 마리가 양쪽에 서 있는 문양인 말이다. 이때 물고기 두 마리는 수호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고학자 김명모 선생이 수십 년 동안 쌍어문의 기원을 추적하는 연구에서 쓴 책이 허황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이다. 여기서 보니까 쌍어문의 시작은 기원전 10세기 이전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물이 귀한 사막지대에서는 물이 곧 생명이고 수호신이다. 물고기가 물을 상징한다. 필자가 짐작하건대 메소포타미아, 이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양대 젖줄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두 개의 강물을 상징하는 문양이 쌍어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한자 문화권에 와서는 용이 물고기를 대체하였다. 어변성룡을 생각하게 보게 하는 시점이다. 자, 이 물고기가 용이 된다.
이거 상상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박중빈이라는 이분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런 좋은 운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용이 된다. 아주 정말 미꾸라지가 용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가 그러한 큰 나라가 된다라고 이제 예언을 한 건데요. 뭘 가지고 예언했는지 제가 아주 궁금합니다. 그때는요, 정말 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걸 그때 말했다는 것이 뭘 가지고 했을까? 무슨 이유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적중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6.25를 통해서 폐허가 된 나라가 정말 60년도부터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세계 역사에 없는 그런 대발전을 짧은 시간에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풍수학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소에도 제가 주장하듯이 청계천을 지금과 같이 개복을 하면 나라가 안 되는 것이고 청계천을 복개를 하게 되면 나라는 발전한다 라는 그 주장인데요. 6.25를 통해서 폐허간 나라가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60년도에 그렇게 발전한다는 것은 바로 청계천을 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정말 짧은 기간에 20년 만에 2만 달러가 됐으니까 정말 70달러도 안 되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가 20년 만에 세계 11위 국가까지 대발전을 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풍수의 덕이었다는 것이죠. 풍수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연의 위력이다. 자연 활용법인 것입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정말 이제 큰 나라가 됐는데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죠. 뭐를 보더라도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 하면서 서로 뭐 하겠다고 저렇게 회담하고 그러는 거 환영할 일이죠, 물론. 그러나 저렇게 해서 나라가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저게 위장 쇼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풍수가라서 보게 되면 누구라도 이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도 될 수가 없다. 단 한 가지 방법은 과거와 같이 청계천을 복귀하다든가 아니면 비보풍수라는 것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운이 융성하게끔 해야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청계천을 1957년부터 61년까지 58년도부터 61년까지 청계천을 복귀했음으로써 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다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갈라놨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불행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생명이 다 됐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쯤이면 이제 비명을 지르게 된다. 어떤 이유로 해서라든지 비명을 지르게 된다. 왜? 인간의 노력으로서 해야 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 우리나라를 다시 국운을 융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은 자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흥하고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사, 세상사가 다 자연에 있기 때문에 자연을
위대한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변 성령의 운세라는 이 칼럼을 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예언이 적중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성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할 수 있었다. 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언을 통해서 저희 연구가 일치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기도 하고 이런 사실을 본 연구를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